안녕하세요, 일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스페이스X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최근에 스페이스X와 한국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죠. 이제 한국의 군사 위성이 에너시스2를 이제 쐈습니다. 스페이스X의 도움으로요. 저 역시도 관심을 매우 갖게 되고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요. 오늘은 요 뒷부분에 이제 기술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그냥 쏜 게 아니라 요걸 쏘므로써 여러 가지 레코드가 생겼는데, 그러면서 스페이스X에 대한 방향도 확실해졌습니다. 이게 과연 가능할지가 저는 조금 의문도 있습니다. 물론 일론 머스크라면 충분히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,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비상장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우주로 로켓을 쏘는 주 업무죠.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위성도 쏘고, 그래서 자사의 이제 스타링크라고 통해서 이제 전 지구를 이제 위성으로 뒤덮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손쉽게 인터넷에 연결한다든지, 아니면 나사한테 이제 프로젝트 발주를 받아서 화물을 운송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의 장점은 로켓을 재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켓을 가격을 아무래도 낮춰야 되는 이제 목표가 있겠죠. 로켓을 한번 쏘는 게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.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. 그래서 이걸 재사용하려는 노력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. 심지어 70년대, 80년대부터도요. 그러나 이 재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실제로 나사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고요. 첫째는 로켓을 수거하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. 혹은 스페이스 셔틀이라든지요. 그러니까 우주로 갔다 그걸 돌아오는데 그걸 이제 바다에 떨어진다든지 지상에 떨어진다든지 그걸 회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, 두 번째, 그게 해결돼도 두 번째 관문이 있는데, 스페이스X는 두 개를 다 해결한 겁니다. 그러니까 참 대단한 회사죠. 두 번째는 로켓을 회수한 다음에 그거를 바로 다시 못 쏩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한번 우주에 나갔다 오면은 뒤틀림이라든지, 그러니까 로켓이 어느 정도 데미지를 먹었겠죠. 온도 차이도 있으니까 온도 계수도 잘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. 그럼 뒤틀림이라든지, 그러니까 고온으로 가게 되면 메탈마다 팽창 계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. 이거 잘못 마감을 해놨다든지 그런 걸 잘 계산해서 해놓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 뒤틀려 버려서 이 로켓을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로켓을 다시 이제 리퍼비시 한다는데, 이 리퍼비시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나사가 그래서 때려쳤습니다. 이 그냥 새로 만드는 게 싸다, 이거는.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그냥 한번 쏘고 버리는, 그러니까 일회용 로켓이 되었던 거죠. 이걸 이제 해결한 게 스페이스X의 팔콘 9입니다. 일단 첫 번째로, 지금 에너시스2는 아니지만, 그 전에 무슨 기록을 하나 깼냐면, 이제, 스페이스X가 이 팔콘 9이라는 엔진을 무려 10년간 썼습니다. 10년간 재사용을 한 거죠. 한 로켓을 재사용했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 시스템을 10년간 재사용했다는 거죠. 그만큼 잘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이제 계속 일론 머스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럼 도대체 한 로켓을 얼마나 자주 쏠 수 있냐라고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대답을 했죠. 100번 이상. 물론 10번 정도 힛쉴드라든지 일부 파트는 10번 이상 쏘면은 갈긴 해야 되지만, 전반적인 이 시스템으로 100번 이상 쏘겠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정말 근검 절약의 극치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계속 재사용을 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페이스X는 한 번 쏠 때마다 대략 한 $6 million 정도를 아낄 수가 있고요. 다른 경쟁사나 나사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.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밸류도 나날이 이제 치솟고 있습니다. 대략 한 50조 정도? 뭐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노스드랍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꿀리지 않는,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스타링크만 가능하다면, 그 인공위성을 지금 10,000개 이상 쏘려고 하고 있거든요. 지구에다. 저 위도로. 거기서 이제 낮은 위도의 위성들을 이용해서 로우 레이턴시 인터넷을 아주 완벽히 구현하겠다라는 이제 큰 꿈이 있고, 얼마 전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도 발표하고 예약도 받고 있고, 조만간 하려고, 올해 안에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계획도 다 이제 승인이 나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 역시도 신청을 했고요. 이게 되면 $175 billion,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이 지금 경쟁 회사들을 다 그냥 제껴버리는 거죠. 일론 머스크는 하나로 200조 원에 가까운 회사를, 혹은 200조가 넘는 회사들을 도대체
그래서 이게 된다면 2개나 갖고 있고 참 부럽습니다. 그리고 참 꿈이 크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NSS-2 얘기로 돌아오면 저거 쏘면서 뭘 갱신했냐면은, 자, 로켓을 한번 딱 쏘고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?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퍼비쉬를 해야 되죠. 리퍼비싱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, 그거를 기록을 깼습니다. 그러니까 1985년 나사에서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걸 빨리 다시 우주로 보내는데 걸린 시간이 54일이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저 팔컨 9을 51일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고치는데요. 그러니까 요 기록을 깬 거죠. 그러니까 계속 가격 경쟁력을 갖고 한번 쏠 때마다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이 지금 회전율을 엄청나게 올려야 됩니다. 물론 한번 로켓 쏠 때 많이 실어서 많이 이제 올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, 빨리빨리 회전율을 올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우주에다가 많은 양의 카고, 그 무게를 실은 그 화물을 올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, 이것 때문에 제가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밖에 할 말이 없는데, 이 지금 회전율을 24hour 피리어드로 바꾸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걸 다 준비해서 다시 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로켓을 빨리빨리 쏠 수 있게 만들겠다. 이게 무슨 비행기도 아니고, 아니, 비행기도 여객기도 하루에 이게 준비가 될까요? 제 전문가는 아닙니다. 저도 이렇게 그냥 공부해가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. 근데 하루는 이거 아무리 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, 로켓을 하루 만에 재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정말 왜 대단한 거냐면, 이 나사가 이거 기록을 54일을 가진 이 1985년 다음 해죠. 다음에 1986년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요. 미국의 챌린저호가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우주를 향해서 가다가 정말 안타깝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정말 슬프게도 로켓이 잘못됐습니다. 하늘에서요. 그래서 전원 다 사망을 하셨고요.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.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발견한 원인이, 그러니까 오링이 잘못돼서 그 오링의 사이즈가 고작 0.28인치였습니다. 정말 자그마한 그 오링 하나가 조인트 오링이 잘못돼가지고 그 로켓 부스터에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올라가다가 그 로켓 부스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터지게 된 것이죠. 그러니까 요렇게 조그만한 부품 하나도 잘못 이게 지금 조립이 된다든지 그게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이게 일어나고 이제 전면적으로 나사의 모든 프로그램이 수정이 됐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걸 하루 만에 준비를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? 이 비전문가로서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해서 이번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게 정말 단순히 생각만 해도 이게 해결할 문제가 진짜 산더미인 게, 이번에 그 NSS-2를 쏘는 때도 이게 쏘는 거에 비해서 이제 계획이 미뤄졌거든요. 그러니까 설령 로켓이 완벽하게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기상이라든지 뭐 다른 변수들도 굉장히 이게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. 하루 만에 이걸 이렇게 회전해서 돌릴 수 있을지가 그냥 이것도 역시 하나의 과대 광고가 아닐까. 물론 50일을 깨서 지금 51일 만에 한 것도 정말 대단하고, 현실적으로는 뭐 더 많이 줄일 수 있겠죠. 이게 계속 같은 엔진을 계속 쓰면서 쌓인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계속 시너지를 발휘해서 뭐 한 달 안에 뭐 혹은 빠른 뭐 2주도 뭐 좋게 봐줘서 2주지만 하루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팔콘 9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. 이 5개를 계속 이제 돌려가면서 쓰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고장 나오면 고친다든지, 혹은 여기 보면은 2개는 브랜드 뉴 부스터랍니다.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교체도 해야겠죠. 지난번에 이제 보낸 게 정말 셧다운 된지 그 돈 문제로 인해서 딱히 그렇게 돈을 크게 투여해서 큰 의미를 발휘하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해서 이 프로그램이 셧다운 됐었는데, 이런 스페이스X의 노력으로 인해서 또 한번 이제 나사가 내년에도 사람을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또 보냅니다.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역시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저렴하게 대량으로 많이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.
이렇게 로켓을 많이 쏟아보면은, 그리고 이런 관리 능력이라면은 정말 화성에 가는 것도 머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